상담소 오픈하겠다고 공지한 지 4일 만에 무려 20통의 사연을 접수받았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사연으로 채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 집 8, 9년 전 상황하고 상당히 비슷했어요. 그럼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93년생 여자이고 직장인입니다. 세후 실수령 월급은 250만원 정도이고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좋은 대학에 갔지만 결국 방황 끝에 20대 후반에 전문직에 붙어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60대 중반으로 아버지는 최근 뇌졸중을 앓으셔서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고 어머니는 파트타임으로 월 100여만원 정도 소득이 발생합니다. 저는 작년에 독립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 돈을 모으려 해도 부모님 집을 마련하는 것이 내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순서이겠구나 싶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전세금으로 묶인 6천만원 정도가 있으시고 그 외 현금으로 2,500만원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살고 계신 집은 서울 모퉁이에 있는 오래된 빌라입니다. 어머니는 공공분양이 가능한 청약저축통장이 있는데 납입금이 260만원 정도이고 140회 정도 미납했습니다. 민간 분양으로 따졌을 시 가산점이 65점입니다. 민간 분양이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만약 청약 당첨이 되면 제가 N잡을 띄고 동생과 함께 도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야광님 채널을 보며 나도 저만큼 아껴 쓰는데, 나도 흙수저인데, 나도 절박한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청약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 느껴지는데 현재 시드머니가 없어 계약금을 만드는 게 우선이면서 청약 공부도 병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합니다. 아니면 청약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주택 매수도 생각해 봐야 하는 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연자님의 질문을 정리하면 부모님 내 집 마련을 해드리고 싶다. 그런데 이것을 구축을 매수해야 될지 청약을 당첨돼야 할지 잘 모르겠다. 또 청약 저축통장이 있는데 이거를 예금으로 전환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는 거거든요. 일단 부모님 연세가 있어 평생 거주할 집을 찾는 거라 재테크 측면으로 바라보지 않을게요. 내 집 마련을 생각할 때 가장 우선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수중에 있는 현금입니다. 부모님 전세금에 들어간 6천만 원은 깔고 앉은 돈이니 어쩔 수 없고 수중에 있는 현금 2,500만 원만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럼 서울에 2,500만 원으로 청약을 받을 수 있냐? 아시겠지만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럼 청약을 포기해야 될까요? 조금 더 볼게요. 현재 공공분양만 청약 신청이 가능한 청약저축통장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청약예금통장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왜? 청약예금통장은 민간분양이 청약 신청 가능하거든요. 청약 납입 인정금액 풀로 다 받아도 1,600만 원이고 반면 가산점은 65점이에요. 납입 인정금액으로 줄을 세우는 건 공공분양, 그리고 가산점으로 줄을 세우는 건 민간분양입니다. 즉, 납입 인정금액이 1,600만 원이라 치더라도 서울 또는 수도권에서 공공분양으로 당첨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반면 민간분양으로 돌아가서 65점이면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럼 민간분양을 포커스로 맞춰야죠. 이렇게 하나씩 좁혀 나가야 돼요. 계약금으로 봤을 때는 공공분양은 분양가의 10%, 민간분양은 계약금의 20%입니다. 시드에 대한 부담이 더 생기는 상황이에요. 자, 한번 중간 정리해볼게요. 사연자님의 부모님은 청약저축통장에서 청약예금통장으로 전환하는 게 좋고요. 공공분양은 당첨될 가능성이 낮으니 공공분양보다 민간분양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청약을 위해 계약금이 일단 필요한데 이게 얼마나 있어야 되냐? 한번 볼게요. 최근에 분양한 북서울 자이 같은 경우 전용면적 5구가 분양가가 7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계약금만 1억 5천만 원이에요. 당첨 커트라인 한번 볼까요? 최저가 63점입니다. 그러면 당첨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청약 당첨 가능성 체크했으니 시드 체크해봐야죠. 부모님 전세자금 6천만 원 있다고 했죠. 이거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봐야 돼요. 현재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방 3개, 화장실 1개짜리 매물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짜리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5천 정도 시드를 만든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또 사연자님이 현재 기준에서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연자님은 전문직이니까 여기서 또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부모님이 수중에 갖고 있는 현금 2,500만 원 하면 1억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남은 2,500만 원은 남동생을 통해서 지원을 받든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절약해서 돈을 모아야죠. 그래서 사연자님이 웬만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생활비, 식비 등을 줄이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는 돈을 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계약금 1,500만 원은 여차해서 만든다고 해도 그 나머지 잔금 대출은 어떻게 할까요? 총 분양가가
7억 5천이죠. 입주할 때까지 열심히 돈을 모은다고 해도 당금 대출을 못해도 5억 5천을 받아야 돼요. 또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 시스템 에어컨비 이런 것들 합치면 최소 2, 3천 원 더 플러스 하고요. 그럼 원리금 상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대출금을 5억 5천만 원 받았을 때를 가정하면 30년 납입 4%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원리금이 한 달에 26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연자님이 가족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청약 당첨이 되었는데 원리금을 매달 260만 원씩 갚아 나가실 건지, 아니면 과감히 청약을 포기하고 구축 매수로 하실 건지, 또 이것도 아니면 비교적 분양가가 저렴한 지역, 지방 같은 데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청약을 받을 건지, 이런 옵션들을 놓고 한번 곰곰이 생각이 필요합니다. 하나 주의할 점은 제가 예시로 든 분양가 7억 5천만 원짜리는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된 곳이에요. 이 말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곳이라면 조금 더 분양가가 저렴할 수는 있겠죠. 다만 그만큼 커트라인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겠죠. 조금 복잡하게 느낄 수 있어 사연자님이 청약 당첨되었을 때랑 아니면 구축을 매수했을 때 두 가지의 장단점을 표로 정리해놨으니 잠깐 보고 가세요. 그럼 사연자님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 어떤 청약 공급이 있을지 살펴보고 분양 가액도 미리 체크해보고 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도 미리 한번 점검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노려볼 만한 청약 공급 일정이에요. 그래야 부모님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타이밍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연자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현재 사연자님은 분명 힘든 과정일 거예요. 종잣돈을 언제 모아야 할지 앞이 캄캄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연자님이 영화 속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영화 속 주인공은 어떤가요? 흥행하는 영화의 주인공은 다들 휘노애락이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해피엔딩을 맞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사연자님은 분명 힘든 상황이지만 조금 더 이겨내면 영화 속 주인공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비온 뒤에 땅은 굳고 결국 무지개는 뜹니다. 잘 이겨내시고 잘 하실 거라 믿어요. 응원하겠습니다.